아이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때에 건꾀하고 곤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둔꾀를 갖고 좀 더 시사적인 내용을 엮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술의 둔이다. 우리 둔꾀는 주역의 세 번째 꾀지요. 예, 술의 둔꾀예요. 이 둔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보통 어려울 둔 하지요. 어려울 둔. 괴상으로 말하면 위에는 감중년 물, 밑에는 진하련 우래. 우선 이게 괴에 대한 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64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주역적인 기본적인 그런 용어의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려면 괴상을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감꾀는 상이 무리로구나. 진꾀는 우레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술의 둔, 늘 이렇게 읽을 때 술에는 괴상이죠. 요 괴 이름으로선 감인데 괴상은 그 상은 수다 이게 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괴 이름으로서는 진인데 진이라고 읽는데 괴상은 우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왜 뜻이 이게 어렵다는 뜻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둔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참 보면 이게 괴상에서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둔자가 이렇게 매산자가 우선 있죠. 네, 매산자가 있어요. 여기 괴상으로 보면은 이런 걸 이제 혹교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간상년 산이에요. 산. 여기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산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곳은 주역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어 간이다.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시작하는. 만물이 죽고 다시 살아나오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여기 산에서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어 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곤삼절 여기 땅이 있고 그 밑에 진꾀가 있어요. 우레가 있어요. 이 진꾀를 우리가 보통 괴상으로 쓰는 우레라고 하지만은 또 법력에 생하는 초목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요 진꾀상을 취해서 이렇게 을자로 만물이 싹을 틔우고 바야흐로 나올 적에는 여리게 꼿꼿하게 나오질 않죠. 을자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땅을 뚫고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몸 안에서 포태 양생되는 그 뜻을 담은 글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역 속에서 둔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괴 이름은 건곤괴 다음이죠. 세 번째 꾀예요. 그래서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이 생하는 이제 싹을 틔우고 나오는 그런 뜻. 대개는 나오기 전에 어머니 몸 안에서 태중에서 길러지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글자를 보면은 참 여기 괴상을 보면은 여기 감중년 괴상이 있고 진하련 이 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 속에 지금 우레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우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머니 몸 안에 그 양수가 있죠. 그 안에 진, 이게 우레지만은 이게 동물로 말하면 용이에요. 용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이라고 했을 때 이 임자가 이렇게 쓰죠. 계집여변에 천간임자를 써요. 신자 역시 마찬가지로 임신할 때 여기 신자가 뭡니까? 이게 진자가 용진자예요. 자축인묘진 용진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용을 지금 천간 임수 배고 있다. 이게 물속에 용이 지금 있는 어머님 몸 안에 자식이 잉태되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대로 감중년 물속에 지금 진하련 우레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둔이 갖는 의미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 이태종 방언인가요?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세조를 얘기합니다. 세조. 네, 세조예요. 세조가 예종한테 자기 아들인 예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괴로 말하자면은 둔꾀의 상이고 너는 태꾀의 상이다. 지천 태꾀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쓰신 시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둔형시라고 하는 거예요.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주 유왕요이 건우하니라. 둔꾀의 형통함. 왜 여기서 이 형통한 형자 썼냐면은 지금 물속에 세조는 당신 자신을 둔꾀의 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자, 지금 여기 진꾀를 우리는 우레라고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은 또 용도 됩니다. 용이 우리 주역에서 진꾀 얘기, 용 얘기에 용이라는 글자 나오면은 아이고 진꾀가 있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 물을 만나가지고 물속에 험한 것을 지나서 승천하는 그런 상이에요. 험한 과정을 겪고서 임금 자리에 오르신 분이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갖다가 둔꾀의 상으로 비유하고, 그러나 너는 세조 다음에 예종이죠. 너는 태평한 성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근데 왜 이게 어려울 둔자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진꾀가 이게 우레입니다. 이 우레가 땅 밖을 분출해서야 막 우르르 소리를 내고 비도 부르고 막 그럴 텐데, 우레가 지금 내꾀에 있어요. 아직 땅 안에 있다 이게. 땅 안에, 땅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분출하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위에 감중년 물도 지금 물도 위에 있어 위에 아래로 내려와서 흘러야 되는데 아직 위에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감중년 물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건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그러니까 아직 우레가 소리를 치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 비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꾀와 외꾀가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서로, 이게 이제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응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중정, 응, 비. 예, 응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서로 호응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괴상 자체가 아직 진꾀와 감꾀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꾀, 이와 같은 꾀에 반대로 이 꾀가 그대로 이렇게 위치만 바뀌진 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뇌수 해꾀예요. 뇌수 해교라고 하는 것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레가 이제 땅 위에 올라와 있네요. 하늘 위에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하늘을 막 다니면서 이제 횡행하는 거죠. 그냥 우르르 소리를 내고서 횡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감꾀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흐르는 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괴가 서로 사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이제 해동이 되고 하는 겁니다. 해동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서로 음양이 사귀지를 못해서, 아직 형통하지를 못한 뜻이고, 그러나 장차는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감중년 괴상이 이렇게 무리지만은 우리가 또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괴 덕이 뭐냐, 속성이 뭐냐 이거예요. 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험하다. 여기 진꾀의 속성은 뭐냐? 소리를 내지만은 속성이 만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꾀가 단지 그냥 어렵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아하, 어려운데 괴상이 지금 험한 속에 아직 처해 있구나. 험 중에 지금 그러나 험한 물 속에서 진꾀가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네? 험한 속에서 뭔가를 험한 곳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어머니 몸 안에 자식이 몸 밖으로 나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단지 험하다, 어렵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주역은 괴상을 갖고 험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도 지금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험한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강압을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고, 그때는 뭐 아주 혼란기였었죠. 혼란기였어요. 무정부 상태였었죠. 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런 아주 험한 혼란기 속에서도 뭔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광복 이후에 당시는 혼란한 사회였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뭔가를 재건하려고 막 노력을 하던 그런 상황, 그걸 우리 둔께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시대, 지금 시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한 혼란의 어떤 그런 정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때.
여기 둔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외 둔이니. 지금 보니까, 위에 감중년 물이 위에 있구나. 이건 아직 비가 뒤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구름이로구나. 그리고 울외, 여기는 이제 물론 우레자로 썼어요. 울외. 여기는 우레라고 하지만은 아직 땅 속에 처한 우레로구나. 이 우레가 땅 밖을 분출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막 횡행할 적에는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땅 속에 숨어 있는, 여기서 땅 밖을 땅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가 서로 사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 핵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사귀었지요. 진괴가 위로 올라가고, 감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건 이제 주역의 기본 용어예요. 교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서로 아직 험한 속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한 속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괴이기도 해요. 아까 세조가 자신을 이제 용으로 비유하는 거죠. 임금 자신을 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이 지금 아직 험한 속에 처해 있는, 그러나 이 험한 가운데에서도 장차 이 험한 곳을 뚫고서 통과하고서 이제 승천을 해가지고 비를 부르는 태평성세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괴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 둔괴의 상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둔괴의 상을 보고 그 주역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군제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했어요. 우리 둔괴에서 이 경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제가 이 경륜이라는 요 두 글자의 뜻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용어, 요건 둔괴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경륜이라는 용어가 뭐냐. 옛날 선비들이 사람을 등용할 적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재능만 보고 지식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뽑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늘 아이고 학자가 군자가 경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경륜이 갖는 의미가 뭘까 아냐는 거예요. 우리 경륜이라는 글자를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경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성자 썼는데 실사변에 하나를 긋고 뭐 개미 허리 순자를 이렇게 쓰라고 썼는데 또 하나 긋고 장인공자를 쓴 거예요. 그 윤자는 실사변에다가 요 합할 합자에다가 책이라고 하는 책자를 썼죠. 책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경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다 실사변이 들어가 있네요. 실사변이. 그러면 우리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누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에가 실을 토해서 이제 그걸로 옷을 해입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괴상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험한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단지 험한 것만이 아니고 험한 속에서 진괴가 자꾸 움직이죠. 발동을 하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또한 담고 있는 괴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광복 이후에 무정부 상태에 있었죠. 신탁통치
하던 그런 시대. 그런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그러나 어떤 희망을 담고서 뭔가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그때 아니겠어요? 자, 이런 혼란기 속에서 군자는 뭔 생각을 하느냐? 아, 내가 세상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혼란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수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용책에도 보면은 얘기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요 천하지성이어야. 예? 아이고 참. 이거 빠졌네요. 유천하지성이어야 오직 천하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능히 천하의 대경을 큰 법을 경륜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경륜할 수 있는 자의 그 기초가 뭐냐면 지극한 정성,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옛날 사람들은 관리를 뽑을 적에 경륜이 있는 사람은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게 뭔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실사변을 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실이라고 하는 것이 누에가 토에서 만들어낸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이 경자는 아까 제가 여기 쥐어버렸구나. 실사변에다가 한일자를 긋고 요걸 뭐 우리는 개미 허리 순자 뭐 얘기합니다만은 꼭 그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자, 위에 하나를 갖다가 여기 실을 매달아놓은 것이고, 요건 뭐냐면 우리 의복을 만들 때 배틀에 놓고 실을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놓죠. 예. 그걸 우리는 날경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린 겁니다. 요건 불변의 뜻이에요. 변치 않는 근간을 이루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실을 들이고 여기 장인공자 어떤 뭐 옷감을 짜던 뭐 뭘 하든 간에 공제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경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요 우위는 뭐냐면 요건 불변의 뜻이고 우위는 이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실이 이제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죠. 요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요건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가 경도, 우위도 이런 말을 쓰죠. 예.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경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경륜. 자, 요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그
여기 실을 갖다가 실을 이렇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려나? 말하자면은 이게 둔꾀가 지금 혼란한 그 전국을 보여주고 있는 꾀입니다. 마치 실로 비유를 하자면은 실타래가 막 헝클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타래가 헝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은 잘 바르게 정돈할 수 있을까? 정리, 정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경륜의 뜻이에요. 경륜. 이 경은 뭐냐? 근간을 이루는 글자지요. 근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을 갖다가 요걸 잘 정돈, 정리를 하려면 헝클어진 실타래를 잘 정리, 정돈을 하려면 그 근본적인 요 실마리, 실머리, 그죠? 단서, 요걸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단서를 뜻하는 것이 경자의 뜻이에요. 그 유는 뭐냐? 유는 요것은 잘 이제 그 근간을 잡고서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건 근본을 취하는 뜻이고 요건 잘 실을 정리 정돈을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 경륜이라고 하는 경륜이 있는 학자, 경륜이 있는 선비, 지식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학자, 지식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대학의 글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대학책. 대학을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 친민하이며 제 지어지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대학 속에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조목을 설명하고 있어요.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8조목을 8가지 조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학문의 시작과 마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8단계를 갖다가 쭉 이 과정을 거치려면은 우선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지요. 그냥 닥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전체를 구획할 수 있는 어떤 범주, 규모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때는 내가 뭘 하고 뭐 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모를 정하는 그 뜻을 담은 것이 이 경이라는 글자고, 그 규모, 범주 안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설계를 하고 한다는 그런 뜻이 뭐냐면 윤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적인 사람은 그 일의 시작과 마침을 알 수 있는 자예요. 이게 경륜 있는 자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륜 있는 자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본래는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요 경자를 별이 경자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물 그 근간을 그물 코가 있는데 그걸 다 엮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를 자꾸 잡아 당기면 전체가 다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단서, 요걸 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는 어떤 조목,
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을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경이 있는 곳에 윤이 함께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륜이 있는 학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알 수 있는 자, 세상에 나가기에 앞서서 준비되어 있는 자, 모든 어떤 큰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일을 능히 대처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경륜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둔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둔꾀가 지금 험한 곳에 처한 상황이죠. 험한 곳에 처한 상황입니다. 옛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복경륜이다. 찰만자, 배복자, 경륜이다. 만복경, 경륜이 만복, 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아주 그냥, 그 어떤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벌써 심중에 그런 계획과 설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자. 이런 자를 두고서 만복경륜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경륜이 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 자,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경륜을 갖추려면은 그럼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우선 첫째,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죠. 재주가 있어야죠.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재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재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물론 뭐 연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배움에서 이런 재주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배움에서. 그래서 이 재능과 학식, 두 가지 요건이에요. 두 가지. 배우지 않고서는, 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또 자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참 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걸 재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재능을 갖춰야만이 비로소 어떤 이와 이 수레둔께와 같은 어떤 그런 큰 아주 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철학에서는 이런 큰 재능과 큰 학식, 이 두 가지를 갖춘 것만으로 사실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갖춘 건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탕이 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성이에요. 아까 천하지성이라고 표현했죠. 천하의 지극한 정성. 그런 자라야만이, 지성이 있는 자라야만이, 그래야만이 천하의 큰 법을 경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언변으로서, 말로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성으로서, 정직으로서 대하는, 정직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성이면은 감천이라는 말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성이면 나 자신만 완성할 뿐만이 아니고 상대방도 감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성이어야 성기성물이다 이게요. 나 자신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타물까지도 아니 여기 이 성자가 정성자가 아니고 이룰성자예요. 이룰성자예요. 예. 나 자신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남도 함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은 심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날 이 둔꾀에서 이 경륜을 두고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경륜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죠?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경륜이라는 두 글자, 이것을 둔께와 연결시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